안녕하세요. 부자노트 폐하경매학원 딴글입니다. 오늘은 5천만 원으로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풀어주실 아금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딱 1년 전에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네요. 아금님을 아시는 페어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금님 자기소개 간략하게 셀프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직장인에서 벗어나 편의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파티룸도 강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금님은 오늘 5천만 원으로 편의점 창업하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주시려고 오셨는데요. 편의점은 현재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1개고요. 원래는 2개였다가 작년 11월 달에 건물주분께서 건물을 매도하신다고 재계약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명도를 당해서 지금 현재 1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창업을 하는 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편의점은 우리 주변에 되게 익숙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현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아그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일단 포화는 맞다고 보고요. 포화는 맞지만 저는 레드오션에서 약간 블루오션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요? 편의점은 이제 한국에 생긴 지 30년이 조금 넘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편의점 하실 때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제 30대, 40대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은퇴하실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많이 하시고 그것대로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들어가면은 편의점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점이 다들 아시다시피 포화 상태라서 매출이 좋지 않은 거는 약간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통폐합과 이제 은퇴하시는 점주님들을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이제 괜찮은 매출이 나오는 편의점이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블루오션이 돼가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네. 그러면은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 같은 거 보는 팁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부동산계에서 제일 상가로 유명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을 때 MT,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모텔과 거주용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과 함께 아파트 세대가 많은 수. 하지만 아파트 값이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단지 쪽이 상권이 좋고요. 대체적으로 오피스 쪽 상권이 매출과 함께 손님들이 좀 깔끔합니다. 약간 3개 정도로 저는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모텔이 혼재해 있는. 혼재 있는 장소가 상권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 하나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편의점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편의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계절성을 조금 탑니다. 그래서 한 11월부터 2월까지는 조금 비수기라서 그때는 좀 낮고요. 그때는 한 600에서 700 정도를 가져가고요. 지금처럼 이제 3월이 넘어서 4월부터 따뜻해지는부터 한 11월까지는 매출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상을 가져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수기가 굉장히 짧네요. 11월부터. 그렇죠. 그 비수기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날씨가 추워서 손님들이 이제 바깥에 안 나오실 때가 비수기라서 제일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편의점 점주로 한 거는 22년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되진 않았고요.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편의점 알바를 같이 했었가지고 알바를 한 7년 정도 해서 총 편의점 경력으로 치면 약 10년 조금 안 돼,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합 한 11년 정도? 네, 그렇죠. 경력, 그러면은 편의점을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풀어주시겠어요? 장점은 일단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매출, 안정적으로 계산이 쉽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죠. 왜냐면 다른 데는 개인 가게를 오픈했을 때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편의점은 기존에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순이익을 내가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나올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소상공인 대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개인 가게는 매출이 들쑥날쑥하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각 본사로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조라 그 매출 증빙이나 이런 게 서류가 준비가 쉽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보면은 이제 중수익 로우 리스크의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돈은 사실 다 나중에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되면 거의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걱정도 덜 할 수 있게 되고, 장점은 이렇게 3개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사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바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 잘못 뽑거나 운영을 잘못하면 골치 아파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점주라고 하거든요. 네네. 경영주라는 말도 있고 점주라는 말도 있는데 회사마다 쓰는 말이 다른데, 점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없으면은 매장이 그냥 매출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점주의 엉덩이가 조금 무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점주가 점포에 있을수록 매출이 더 좋게 상향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 관리가 이제 뭐 상시 정도는 아닌데,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3개월 정도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루에 내내 있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손님들 특성도 파악하고 단골 손님들도 만들고. 편의점은 사실 단순히 보면 소매업이긴 한데, 편의점 요즘 이용하시는 주고객들은 약간 유행을 따라가는 거라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맹점인 경우에 수익이 본사로 보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보자가 혹시 가맹점하고 본사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보통 임차 방식에 따라서 이제 6대4도 있고, 보통 이제 점주가 6이고요. 많고 7대3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말라고는 말씀드려요,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은 사실상 중요한 거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내가 상가가 있고 거기다 내 상가에다가 점포를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빼면은 사실상 이 수익 구조도 이제 점포 유형에 따라 다르고 브랜드마다 다른데, 요거보다는 내 통장에 얼마가 직접 들어오느냐, 그거를 좀 본사랑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사랑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절차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롭진 않은가요? 이게 생각보다 다들 편의점 차인데 막 몇 억씩 들고 뭐 까탈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없고요. 편의점 창업을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적습니다. 개인 가게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계산을 할 때 매출 조작이나 있거든요. 신용카드를 통해서 포스기 조작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물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사실 마음 먹고 이제 속일 수 있으면 얼마나 속일 수 있는데, GS나 CU나 뭐 롯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데 한 명을 등쳐먹으려고 사기를 치진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말하는 게 사실상 거의 정확하고요. 신규 점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예상 매출이랑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점포들 인수할 때는 거의 받고 그대로 막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다른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고 전사람한테 설명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가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창업 시에 리스크는 어떤 거고,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은 뭘로 꼽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저는 8월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제일 정점일 때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정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꽤 높았어요. 근데 얼마였나요? 당시 때 제가 처음 1호점을 했을 때는 8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알바비나 나가면은 뭐 많이 깎이긴 하는데, 저는 그 800만 원에서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제 가계부 이제 나가는 거를 저는 가계부로 쓰거든요. 네. 8월이 지나가고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정상금이 낮아지니까 좀 생활하기가 순간 벅찼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수기 때 매출 들어오는 정상금을 맞춰서 이제 생활비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편의점을 이제 처음에 운영하시다 보면 저는 3개월 정도 하시라고 하는데, 하시다 보면 되게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이제 알바 친구들한테 다 맡겨두고 냅뒀을 때는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5천만 원으로 편의점 창업하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5천만 원으로 편의점 창업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걸 편의점을 오픈할 때 새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 5천만 원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5천만 원으로 실제로 편의점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다들 그거에서 좀 이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걱정할 게 없고 그 각 본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점포 물건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그 옆에 이제 해당 인수 금액이 써져 있거든요. 그 금액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왜냐면 이제 짜잘짜잘한 이제 뭐 구청에 등록해야 되는 금액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게 10%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10%도 아니고 한 3%?
그 정도 금액이면 그 점포를 거의 그대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점을 추천해 드리는 게 돈도 정확하게 딱 나와 있고 인수 금액도 나와 있고 매출도 딱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라서 따로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아, 정말 꿀 꿀팁이네요. 원래 되어 있던 편의점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5천만 원으로 편의점 창업하기가 가능하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액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편의점 창업은 여러분 그 입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내가 개인 가게를 찾았을 때만큼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4천만 원으로 집 근처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하실 거면 똑같은 금액으로 창업을 한다고 해도 입지가 좋고 손님이 많고 매출이 객단가가 높은 곳을 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가게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은 아니죠. 사실 3만 원 이하라고 소액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1억 이하로 드는 창업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이고 그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돈을 가장 지키면서 자영업도 경험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운영을 해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실 때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엉덩이 가벼우신 분들, 그러니까 한 곳에 앉아있는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 5천만 원으로 편의점 창업하기 인사이트를 주신 아금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한번 해주세요. 또 봐요. 안녕. 안녕.